지금 그 접속사 절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접속사가 종류가 되게 많은, 우리 지금 학교에서 또는 그 교과서 내용이나 보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등위 접속사. 이걸 왜 많이 다루느냐?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등위 접속사에다 이런 색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등이란 말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대등한 어떤 단어를 그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1번 문자는 We went to the market, 이게 1번이고, and bought some fresh fruit, 이게 2번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렇게 했어요. 1번과 2번이 병렬관계다 라고 내가 이 말을 많이 쓰죠. 기억나십니까? 주로 이제 이 B에 해당되는,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을 장난을 많이 쳐요. 왜냐면은 이 and와 이 뒤에 좀 들어간 사이에 뭐가 들어갔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물론 이것처럼 문장이 짧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인 we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거 과거형 동사면 뒤에도 동등한 과거형 동사를 써서 문장을 쓰는 이런 형태가 병렬 구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vegetable soup이 2번이 된다면 1번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green soup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둘 다 1번, 2번. 여기는 보다시피 뒤에 각각 목적어, 명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등위 접속사는 그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는요, 항상 대등한, 중요한 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절이랑 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그렇죠. Mina had an interview yesterday. 이거는 두 문장이 겹치는 뭐가 없어요, 접점이.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문장, 이때는 병렬 구조란 말은 좀 뭐하지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완전한 독립된 문장이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같은 세 번째 문장 같은 거 우리가 병렬 구조란 말 쓰는 자체가 어색하지만 1번과 2번 같은 이러한 문장에는 각각 병렬 구조로 문장이 사용되어 있죠. 자, 요 얘기 나와 있고, 자, 이제 등위 접속사 이외에 상관 접속사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떠한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쓰이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까 배웠던 등위 접속사 and가 있죠. 그런데 이 앞에 무엇이 쓰여서 both란 단어와 함께 쓰여게 돼서 이 앞에는 A라는 내용 그리고 B라는 내용이 각각 들어가면 뜻은 뭡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인데 앞에 not A, but B라고 쓰는 이것도 역시 이게 A 그리고 뒤가 B 이렇게 쓰입니다. 뜻은 A가 아니라 B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이 A와 B는요 전부 무엇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까? 등위 접속사가 들어있죠. 보이신가요? 그래서 이 A와 B는 항상 또 한 번 나옵니다만 병렬 관계입니다. 자, 1번의 예를 들면 my aunt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uncle이라는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가죠. 그런데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1번에가 to give up이라는 to 부정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렬 관계로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 뒤쪽에가 to find라는 또 다른 같은 성질의 부정사가 각각 A와 B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관 접속사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 내용을 중요한 건 이 and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 A와 B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이 A와 B는 병렬 관계를 취할 수 있는 같은 성질의 단어나 구나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물론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포함으로 해서 not only A but also B가 라는 게 나왔죠. 근데 이 A와 B 자세 보세요. 역시 A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talented도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 각각. 자, A와 B는요 무엇으로? A와 B는 형용사로서 둘 다 병렬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별표를 치세요. 왜? 같은 의미로 as well a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각 탤런티드하고 뷰티풀드가 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be as well as A라고 씁니다.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왜? not only A but also B 뜻이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그녀는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다. 그거를 굳이 she's talented as well as beautiful이라고 쓰고 읽기는 그녀는 두 번째 문장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석을?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바꿔봅시다. 자, 여기 3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Not only she but also I 그런 뒤에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나? 일단 다 적어봅시다. am, are, is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비동사 들어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talented라고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문장상.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가 지금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주어 자리죠. 맞나요? 그럼 주어는 동사와 뭐가 일치해야 됩니까? 기억나시는 분? 그걸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의 일치라고 배웠어요. 반드시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동사는 뭐였습니까? am, are, is 중에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기 때문에 왠지 둘 다 의미하니까 R을 쓸 것 같죠? 답은 놀랍게도 M입니다. 에? 왜 M이지?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not only 여기 들어갈게요. A 그 다음에 but also B라는 문장이 주어로 사용되면 항상 동사는 B에 일치시킵니다. 요게 철칙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바꾼다면 이거를 as well as로 바꾼다고 칩시다. 좀 위치 잘못했네요. as well 이 as well as로 바꾸면 뭐가 앞으로 갔어요? 우리 뒤에 있던 B가 앞으로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뒤로 가. 뜻은 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럼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B에 일치시킵니다. 그 말은 얘랑 일치시킨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바꿔봅시다. 아까 했던 문장을. 자, 일단 내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치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문장을 똑같은 말로 as well as로 바꾼다면 뭐가 앞으로 가고 I as well as she 다음에 뭘 적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뭘 적어야 돼? M을 적어야 돼요. 이유는 왜? 항상 B에 일치를 시키거든요. 오케이? 여기도 지금 B에 일치시킨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as well as를 굳이 하는데 be as well as A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우리 보세요. either A or B 그 다음에 either의 사촌형대인 either의 앞에가 뭐가 붙었습니까? not이 붙었죠? 그래서 or도 뒤에 똑같이 no를 씁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 재밌습니다. 역시 A와 B는 보다시피 같은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병렬 구조죠. 두 번째는요. either you가 A, 그 다음에 your girlfriend가 B인데 문제는요. 주어로 쓰일 때는요. 전문 다 B에 일치를 시킵니다. 해석은 neither
You nor your girlfriend 하면 너 또한 너의 여자친구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입니다. 오케이? 근데 I want to work in either Seoul or 인천은 나는요 서울 또는 인천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에 either A or B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면 동사는 항상 B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 종속접수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종속접수사는 종속이란 말이 어떤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의 부분으로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자, 아래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대가 같은 이런 거겠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은 그건 참 놀랍습니다라는 이 주어가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런데 이 that부터 이 끝에까지 내용이 사실은 뭐가 됩니까? 원래는 주어의 내용이에요.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보다시피 가 주어를 썼고 이 뒤에 있는 게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접속사 that은 뒤에 뭐가 들어가? 완전한 문장을 쓰죠. 그런데 완전한 문장이 여기서 도대체 뭘로 쓰이고 있느냐?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주어 자리를 얘가 사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밑에 대절 이하는요. 이 전체 문장의 한 부분, 다시 말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나머지가 있는 것 중에 주어라는 한 부분으로 속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럴 때 이걸 종속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자, 이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속, 접속사. 그리고 이제 이게 종속되지만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 주어는요, 명사절입니다. 왜 명사절입니까? 영어에서 명사만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 역할을 원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주어더라도 명사 역할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주어를 대신 가주어라고도 진주어라고 적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at이나 또는 if나 whether 뜻하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단어들은요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그 that이나 또는 if나 whether를 포함한 나머지 그 문장 뒤쪽이 다른 문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하는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합니다. 왜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when과 같은 것은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요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요. 그녀가 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은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 들어감으로써 이 문장의 내용을 좀 더 화려하게 해주는, 다시 말해도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그렇습니다. 부사의 역할, 문장을 풍성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뿐이지 문장이 제일 중요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그런 역할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if가 바로 얘가 접속사입니다. 얘가 if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만약 뭐뭐이라면이란 이것은 우리가 조건을 나타낸다 그러죠. 그런데 조건도 역시 부사절을 이끕니다. 지금 1번과 1번을 제외한 2번과 3번의 이 각각 if 뒤에 쓰이는 나머지 문장 또는 when 뒤에 나머지 문장 얘네들은요 부사절이라 그래가지고 문장에서 꼭 필요한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따로 복밥이에요. 따로 복밥.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이고 이 나머지 부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주절이라 이거 주절. 뒤에는 뭐 부사절 이렇게 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if라고 하는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또는 심지어는 that이라는 접속사,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 이러한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왜? 사실은요, 이 when이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when부터 나머지 부분이. 그죠? 그리고 여기도 if가 들어간 이 문장이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이유나 또는 조건이나 또는 시간, 그 다음에 양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는 역할이 부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도 역시 부사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 처리됩니다. 자, 여기에 시간, 여기에 조건 각각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양보는 뭐 있어요? although, even though. 그럼 이게 딱 들어간 순간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은 문장이긴 하지만 부사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유, because나 since를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절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은요,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장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속된다는 건 종속절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뒤에까지 나가고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대세에 대해서 나왔죠? 그 중에 대세.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대시라는 건 그 뒤에 주어와 동사와 이렇게 들어가는 뭘 쓴다? 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대시 포함돼서 쓰이는 이 부분 전체는 하는 역할이 명사의 역할입니다. 뭐의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우리가? 명사절이다. 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이 대시 딱 들어가가지고 이 뒤에 문장이 딱 박혀버리면 얘네는요 어떤 형태든지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영어에서 명사의 역할 하는 게 뭐다? 아래 나왔죠? 주어로 쓸 수 있고 목적어, 보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동격.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요 우리가 무엇과 관계 대명사랑 구분을 할 때 아주 유의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주어로 쓰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that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that 뒤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얘가 한 역할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is라는 동사, 그리고 true는 진실된이라는 형용사, 얘가 여기서는 문장의 보호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길도 너무 기니 이래서 우리가 뭘 씁니까? 가주어 it로 이 자리를 대처하고 진주어인 that부터 나머지는 뒤로 보냅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대절이. 목적어는 당연히 이렇게 뭐 뒤에 동사 뒤에 자, 이렇게 사용되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 관련된 하다 보면은 문장이 뒤에가 완전한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중간에 비어있네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이렇게 접속사 대시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왜? 생략이 가능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어에서 접속사 중에는. 그런다고 여기 있는 that 생략해 볼 수는 없어요. 주어로 쓰이는 that은 주로 이렇게 어디에 있을 때 목적어로 사용되는 이러한 목적절을 이끌 때 목적어로 쓰이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중간에 갑자기 he라는 주어가 나오고 can read라는 동사가 나오면 앞에 주어, 동사 이거 누가 보나마나 말이 안 되죠. 뭔가 연결해주는 역할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눈치는 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접속사냐? 열의 8은 접속사 대시입니다. 나머지 둘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겠죠. 구별하는 방법. 접속사 대신 뒤 문장이 아까 뭐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완전합니다. 반면에
관계대명사 대신나 관계대명사 위치도 생략이 가능하는데 이럴 때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모양을 뒤에를 띱니다. 그런 거. 마지막! 이 대신 생략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때는요, 주어가 그 놀라운 것은 얘가 주어입니다. 뭐뭐이다. 그럼 이 주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that 아래 문장일 겁니다. 바로 nobody was hurt. 아무도 다치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그 사고에서.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쓰인 거죠. 그죠? 그게 쓰였다는 게 일단은 들어가 있고, 하지만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어가 존재하고 동사 뒤에 그렇다고 주어가 가주 이트도 아닌 이상 주어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고로서 뒤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때는 고로서 쓰이는 접속사 th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5번이에요. 아니 4번이에요. 왜? 자, 이 that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걸 뭘로 봅니까? 앞에 있는 얘를 선행사로 봐버리죠. 선행사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래에다가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The news that 아래 문장이 I heard on TV, I heard on radio. 그리고 나머지 부분 fake. fake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둘 다 대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 앞에 대답해가 명사가 나와 있다라고 이거를 무조건 다 선행사로 보시면 곤란해요. 자, 참고로 위에 거에서는 선행사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선행사가 맞아요. 어떻게 구별을 할까? 이 that 뒤에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침에 접속사 that은 어디에 쓰이든 중요한 건 그 뒤에 뭐가 들어가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요. 반면에 얘가 만약에 뭐라면 관계대명사라면 이 선행사 부분이 빠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 그래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위에 거는요. Our team 주어 lost 졌다. 그 게임을 목적어. 여기까지가 일단 이 that이 포함되는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왜냐면 앞에 있는 이 더 뉴스가 주어고 뒤에 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팀은 졌다. 그 게임에서 주어 동사 목적 다 들어있죠. 이건 완전한 거예요. 아래 거 뭘까요? 나는 들었다. 뭘 들어? 빠져있죠? 얘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가? 이 지금 문장의 선행사로 쓰는 바로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완전한 형태인지 아닌지로 구별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 뭐를?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중에 동격의 that. 자, 일단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f나 whether가 앞에서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인다고. 왜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단원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볼까요? It has not yet been proved. 그거는 아직 뭐 안 되었다. 자, 증명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뒤에가 if나 whether를 썼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럼 뒤에 내용 뭘까? 녹차라는 게 바로 risk of cancer. 무엇의 그 위험성? 암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증명되어지지 않았다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도 역시 이 애가
가주어예요. 왜? if부터 나머지까지가 바로 뭐기 때문에 진짜 주어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 더 알았죠? 대만 가주어, 진주어 쓸 때 문장을 붙여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왜? if도 쓸 수 있어요. 왜? 뭘 뒤에 연결하기 때문에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하나 볼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이 if나 whether를 끝날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if가 whether랑 항상 똑같진 않아요. if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whether는 아무데나 들어가는데 if는 제약이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지금 위의 문장을 if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문장이 원래는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보다시피 이거를 대신해서 가주어 it를 쓰고 뒤로 뺐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문장. I'm just wondering. wonder라는 말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할까? 궁금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이 나의 이메일을 지난 Wednesday, 수요일 받았었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보나마나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의 이 뒤에는 뭘로 쓰인 겁니까? 바로 목적으로 쓰이는 문장인 거예요. 오케이? 아까 첫 번째는 주어로 쓰였었고,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if 못 쓰는 게 있어. 그걸 한번 확인해봐. 자, 좀 이따가. 자, the problem is, 문제는, whether I should tell her the news or not. 내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또는 그 뉴스를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이다. 근데 여기는 if가 빠져있죠. 보의 역할을 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쓸 수 있어요. The problem is. 근데 대부분은 whether를 써요.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봐. 1번 보세요. 여기 바뀌었는데 여기는 if가 왜 없지? if랑 같은 뜻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헐, 이게 뭔 상황이야? 한마디로 이걸 정리 잘 하세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쓸 때 문두, 다시 말해서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는 접속사 쓸 때는 못 써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뭘 쓰고 가주어 it를 써버리고 이렇게 문두가 아니고 뒤쪽으로 빠져버리면 이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선생님도 뭐 문법적으로 따로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추측하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if가 주로 문장 맨 앞에 쓸 때 뭡니까?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는 if가 있죠. 그것과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f를 문장 맨 앞에 쓰면은 헷갈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if는 문장 맨 앞에 쓰는 걸 되도록 쓰지 말자라고 정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두에 쓸 수 없어요. 문장 맨 앞에. 하지만 중간에 들어갈 땐 상관없어요. 자, 이게 1번이에요. whether나 if를 쓸 때, 우리 이거 어디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 학교 시험인지 모르겠네. if나 whether 쓰는 거 너냐?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wheth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or not을 붙이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 whether or not을 붙여 쓰는 경우.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뭘로 바꾸고 if로 바꾸고 그 뒤에 or not을 이렇게 붙여 쓴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whether, 여기 보세요. 우리 뒤쪽에 whether를 쓰시고 맨 뒤에다가 or not을 쓰던가 지우던가 상관없어요.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whether와 무엇이
or이 같이 사용이 된 뒤에 주어동사 쓰는 경우는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 or, not은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문장 봅시다. It depends on. 그건 달려있다. Whether you can stay here.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일까, 이거는? 그거는요,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습니다. depend on이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무엇무엇에 달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on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전치사죠. 그럼 이 뒤에 쓰이는 나머지 부분은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 on이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똑같은 뜻으로 if를 쓰고 you부터 나머지를 쓰면 이것도 또한 틀려요. 이유는 뭘까?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겠죠.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whether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if는 쓸 수가 없다.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사 있죠. 의문사가 접속사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Please tell me.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하나의 문장 뒤에 How can I fix this? How I can fix the virus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뭘로? 의문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어, 동사, 나머지. 이거는 의문사만 들어갔을 뿐이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 들어가 있어요.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Please tell me라는 문장 하나와 How can I fix, 보이시죠? How can I fix this virus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입니다.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어디 자리에 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간접 의문은 뭡니까? 간접 의문이란 건 일단 첫 번째로 1번 들어갈 게 의문사가 들어가요. 하지만 그 뒤에는 형사문 형태, 형사문처럼 주어, 동사, 나머지를 쓰는, 위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나머지를 쓰는 형태로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 위에 쓰인 건 지금 보다시피 간접 의문문이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의문사가 접수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또 뒤에가 하나의 문장에 들어가려는데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whether나 뭐가 들어가야 돼? 대시나 이렇게 접수사들이 들어갔죠.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how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의문사가 마치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적어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내가 막 나도 힘이 없어?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Terry couldn't remember라는 하나의 문장과 원래 문장은 뭐였느냐? 이건 그대로네. 자, 여기는 재밌는 게 얘가 의문사이자 또한 주어예요. 영어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쓸 때는 뒤 문장의 구조가 그냥 그대로 얘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에 동사 그냥 그대로 쓰는 형태. 이게 간접 의문문이든 직접 의문문이든 모양이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경우? 의문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 이럴 때는 원래는 뭐야? who 쓴 다음에 뒤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 쓰이면은 do나 does나 did 쓰고 주어 동사 바꿔 쓰잖아요. 근데 주어가 의문사야. 근데 뭘 바꿔? 그냥 그대로 써야지.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도 하나 포함이 됩니다. 상상하다는 이 5개의 단어가 어떤 경우 앞 문장에 들어갈 때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단어와 뒤에 문장, 자,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보면 where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 되니까 누가? they라는 주어, 동사는 주어하고 go를 합해야 되는데 이건 뭐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go를 쓰면 되겠죠. go for vacation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보세요. do you think 이렇게 문제는 이 think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왜? think가 쓰이면 그 뒤에 쓰이는 의문사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맨 앞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답이 Where do you think? 라는 말이 되고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얘는 Where do you think they go for vacatio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체크. 자, 그럼 일단 조금 쉬었다가 여기에 있는 문제풀이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아시겠죠? 자, 쉬겠습니다.